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우투자 모니터 뉴스 공략도 체크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장세 지속해서 한 9시 30분까지 모니터를 좀 해봤는데 시장이 지속적으로 눈치 보는 형국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전 10시 반 정도 되고 나면 방향성이 좀 잡힐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오늘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부분에서 저점 매수가 어디서 들어오는지를 좀 체크해 봐야겠죠. 계속 자사주 매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때문이라도 주가 지수가 크게 눌리는 부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를 완벽하게 흐리는 현상들은 나타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나서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겠죠. 뉴스가 좋게 나올 것을 생각을 해보고 기대하고 가는 수요하고요. 오늘 장을 올라오게 되면 또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수요 이런 것들이 아마 겹치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포지션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7100까지는 좀 열려있지 않나라고 보고요. 그 7000에서 7100 사이 정도 들어가고 나서 거기서부터 또 차익물이 나와서 한 6300 정도까지는 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러니까 특히 중동 문제, 어제 같은 경우는 중동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또 우리 시장에 우호적인 현상들이 좀 나타나기는 했으나 그것들 뭐 요즘 같은 경우 사람들이 이제 내성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관련주 조금 중동 관련된 종목들 조금 움직이는 성향이 좀 있어요. 특히 이제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따라갈 만한 이유는 아니다. 미리 우리가 그거 대비해서 포지션 잡고 가야 되는 것들은 전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는 테마적으로 좀 많이 또 우리가 플레이했던 종목들이 뭐 그런 것들이긴 한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좀 시시하죠. 결과적으로는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틈새 제가 계속해서 어쨌든 여러분들 보이는 것들 같은 경우는 잡아서 여러분들하고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진행해 갈 테니까요.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그냥 뭐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이 없고 10시 반 이후에 시장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해서 빨리 녹화하고 저도 다시 시장 체크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이스페타시스, 덕산네오록스 뭐 중점으로 생각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신규 편입 물량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뭐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하면 될 거예요.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또 하이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얘가 뭐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페타시스 거래할 때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겠죠. 공략 포인트를 잡아서 공략을 했는데 아래로 눌릴 경우는 어차피 상당히 좋으니까 계속해서 뭐 한다? 예, 하방 쪽에서 비중 관리, 평단 관리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올라가면 땡큐 하는 것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1차적인 지지선까지는 올라왔어요. 예,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실적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 생각해 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여기 색깔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하반기 때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예, 매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것들이 상당히 크게 증가되는 것들 보이십니까? 그렇죠. 예,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컨센서스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반기 때는 여러분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가 대략 보면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15에서 16 정도 사이에 이제 찍혀 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한 분기가 또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12개월 포워드로 볼 때 앞서 저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내용들을 보게 되니까 뭐합니까? 예, 지금 목표가 좀 올라갔어요. 지금은 18만원까지 타겟팅 프라이스가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컨센서스가 계속 위상향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 결론은 뭐 이거 숫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이 정도게 되면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상당히 좀 낮은 구간에 아직도 있는 건 틀림이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항상 뭐합니까? 예, 그렇죠. 수급적인 부분은 우리가 그 기업의 내용을 체크하고 나서 그 순간순간 매크로와 기업의 지금 주가 위치 또 수급 현황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잘 매수 포인트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ASP,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품들 믹스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제가 그 과거에 여러분들하고 이스페타시스에서 영업이익률은 18, 17 뭐 이 정도 찍혀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20%를 넘어가는 것들이죠. 그러면 당연히 밸류를 조금 더 줘야 되는 것들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품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전기를 덜 먹고, 그다음에 통신 속도가 빠른 것들, 이런 쪽으로 진화되고 있다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덕전자나 이스페타시스 걱정할 거면 가정 걱정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좋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또 체크업을 또 하러 들어가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스페타시스 거래 안 하고 심택으로 거래를 했었지 않겠습니까? 이제 심택은 좀 빠이빠이 해드리고, 이제 이쪽에서 좀 거래를 다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올해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6월부터 8월까지 오는 사이에서 이스페타시스는 우리한테 참 효자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래도 우리한테 많은 또 이익을 줬기 때문에 관심을 더더욱 가져주는 거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6년도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어때요, 여러분들? 지난해 숫자 한번 보세요. 이 숫자하고 이 숫자하고는 차이가 어마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대비해서 68.3% 성장,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도 50% 성장. 아니, 근데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체크업을 안 해주면 어떤 걸 체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가이던스를 가지고 이렇게 매출이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회사가 과거처럼 뭐 유증을 하느니, 저는 기업을 인수하는 이런 이상한 짓거리만 안 하면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은 그냥 무난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지난 분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과거에는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 20%대 넘어가고 내년도도 또 늘어나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반기에 가이던스 보여드릴 때 18 뭐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숫자가 이제 앞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검증해 놓을 수 있는 자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언제 어떻게 공략하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자, 기술적으로 심플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딱 어떻습니까? 이평선이 모이는 자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상단이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 막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차익물 나오는 구간이 진입을 했죠.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됐고, 야, 더 들고 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두 가지 포지션이 있겠죠. 단기적으로 보는 부분 당연히 어떻습니까? 저희도 참 차익 내고 다시 눌리면 또 매수하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내일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내일 이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다음부터 조금 눌림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10만 원이 온다. 우리가 10만 원에서 많이 거래를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보세요. 10만 원을 매수했다 칩시다.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데 10만 원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앞단에서 그런 경우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라고 말씀드리면 앞단에 있는 바로 회사의 가이던스를 보고 우리가 저 종목은 계속 공략을 해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일단 숫자를 보고 난 것들은 그거에 걸맞게끔 우리가 테스팅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나름 어떻게 돼요? 스트러글링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 같은 경우 지금 12개월 포드로 보면 얘가 18장을 간대 18을 간대 그러면 10에서 18 가는 사이에선 한 3-4번 정도의 구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들을 우리가 활용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앞으로 이스페타시스가 지금은 약간 숫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되지만 앞으로는 뭐 차트만 딱 보고도 저 구간에서 저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하방으로 내려간다고 하도 그러니까 매크로가 안 좋아서 한 번에 콱 눌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거는 좀 냅두세요.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슴을 졸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이 종목은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움직임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위값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1만 5천 원 정도 돼요. 현재 최근에 보면 이제 직전 한 120일 정도의 평균 매수 단가가 그렇게 되니까 지금도 낮은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11만 원 정도까지는 조금 초반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럼 거기서 약간 부딪힘이 당연히 생기게 그게 저항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만 5천 원에서 제가 볼 때는 한 15% 정도 빠진 자리, 그 자리가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9만 원과 10만 원 사이에서 우리가 매수 공략을 포인트로 기다려주는 것으로 진행하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대덕전자 공략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덕전자에서 우리가 집중을 해서 좀 관리하다가 얘가 또 우리가 공략할 위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판이나 그러니까 멀티레이어 보드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공략을 하는데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순환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내용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산 네오록스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가이던스 보여드렸잖아요. 언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어쨌든 동종목 같은 경우는 항상
4분기, 자, 이 4자를 항상 기억하세요.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도도 4분기일 거고요. 내후년도도 4분기일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왜 IT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출시되는 시점들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대표적인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노트북 수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하반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규 디바이스들이 항상 출시가 되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자,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 실적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눌린 거는 뭐 그러려니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이거. 얘만 이렇게 눌린 거 아니잖아요, 이 구간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1차적인 시그널, 여기 1번 시그널 들어온 거 확인하셨습니까? 우리가 이거 3년 전에 이런 시장 장세에서 엄청 많이 여러분들하고 플레이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일단 수령 거의 다 됐어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 이 종목 이야기 드리고 모니터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봉이니까 전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9월 10일이란 아주 중요한 날짜가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럼 4분기니까 이 종목이 먼저 움직이는 성향은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여태 이 종목을 갖다 거래하다 보면 항상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선반영에서 먼저 움직이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특히 뭐 OLED, 특히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부분에선 우리나라에서 업황이 아주 좋은 거,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폴더폰 G 폴더 8인가요? 그것도 잘 팔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고만하면 이것들이 분명한 건 저점에서 자리를 잡고 한 번 정도는 올라오겠다.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자는 이 빈 공간, 요거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 정도 플레이 해주는 게 아주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지금 목표 타겟팅은 그냥 3만 원 정도에서 3만 원 초반대 이 정도 수익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평단 조절하다가 상방으로 움직일 때 숫자적으로는요 상당히 상방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숫자였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보시고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던 덕산 네오록스 부분 가이던스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로봇, 특히 이제 모빌리티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바퀴가 굴러가야 되고 감속기가 어떻습니까? 잘 작동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동사가 하고 있는 건 이제 3-in-1이니까 모터 제어기 감속기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시스템, 이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뭐 자율주행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부과돼서 그 시스템 안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인데, 최근에 보면 어쨌든 전망은 상당히 밝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앞으로서 우리가 성장세라고 얘기 드릴까요? 여러분 최근에 보면 돌아다니는 모빌리티 로봇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심지어는 뭐 사종 보행 로봇 이런 것들 다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진행되는 전망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동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돼요? 빡셔요. 아직까지는 흑자가 잘 나오지 않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적자이거든요. 자, 이 부분이 좀 단점이긴 한데 그러나 우리가 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로봇 테마가 돌 때 이 종목이 안 움직일 만한 이유는 별로 없어요. 이 적자 기업이라고 해서 미래가 있고 꿈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습니까? 그 성장성에 배팅을 하는 수요는 항상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좀 긴장을 해야 되는데 매크로가 악화되면 동종목은 무조건 눌리겠죠. 그래서 이건 성향이 맞는 분들이 하셔야 돼요. 특히 이런 건 특히 뭐라고 해야 되나 성장주 거래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 조금만 막 내려 마이너스 한 10%, 15%만 내려가도 뭐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종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저점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거래합니까? 예, 지속적으로 뭐 합니까? 공략가 이하로 내려갈 때는 적정 수준에서 계속 매수를 해주다가 이런 것들도 매력이 뭐냐면 올라갈 때는 아주 파이팅 넘치게 넘치는 파이팅 머니가 자주 들어온다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요소 포인트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성장주에서는 이런 거를 잘 따지지는 않는다.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약간 뭐라고 그럴까 로봇 테마의 테마성이 있는데 저는 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내년도에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슈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 관련된 부분에서 같이 움직일 것도 있고, 일단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CES도 있고, 그러니까 이 CES까지 우리가 사실 지금 한여름이긴 한데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준비하는 것이 겨울 준비고죠.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당장 우리가 그 돌아가는 것 때문에 거래하는 것들도 있고요. 우리가 사계절을 다 거래하는 그런 형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도 뭐 의류 하시는 분들이 보통 두 계절인가요? 아니면 1년 앞서서 일을 하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도 그런 것들이 다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로봇과 또 2차 전지 이쪽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는 하반기 때는 좀 거래를 할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2분기 때는 로봇 관련된 부분에 전혀 언급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왜? 무슨, 그죠? 그 비수기에 성장주를 갖다 여러분 2분기 5, 6, 7월 달에 거래하는 건, 특히 이제 그렇죠. 그 정도 항상 뭐 매크로적이나 그 시즌이 장이 안 좋은 때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데 그 구간에 로봇 관련된 종목을 거래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는요, 특히 신기술 같은 경우는요, 언제 어떻게 한다? 예, 찬바람이 돌 때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이거 보이시죠? 로봇 테마가 대부분 이 시즌부터 약간 턴어런더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종목이 여기 지금 60일 이평선을 돌파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되는 것들.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만원 언더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가 계속이거든. 이번 분기 실적 발표 나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아래쪽에서 받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겨울 쪽에선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올라갈 때 뭐 조금만 올라가도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이게 작은 게 아니었어. 이게 뭐 4만 5천 원에서 갑자기 쭉 치는데 6만 원까지 치는 시간이 한 달도 안 걸려요.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되게 매력적인 것들이죠. 그러나 큰 금액 하면 안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게 나중에 하신다 하더라도 소형주입니다. 자, 산일전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리뷰해 드릴 거고, 아침에 제가 좀 일찍 여러분들하고 신규 편입을 좀 진행을 했죠. 오늘 BHI하고 현대건설에서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그죠? BEP 넘어가고 익절인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비중이 좀 많이 확대되는데, 현대건설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답을 나오는 종목을 갖다 버리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움직임 좋고, 하반기에는 분명히 저는 더더욱 움직임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론은 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원전주가 좀 움직이는 이유도 뭡니까? 전력 설비가 상당히 중요하다. 뭐 이 부분 아닙니까? 전력 인프라. 특히 요즘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트러블 있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캐나다에서 열심히 전기를 갖다가 미국으로 공급을 하는데 미국은 계속해서 캐나다 괴롭히고 있고.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볼 때 미국이 더 불리한 내용이 더 많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가봐야 알겠지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붙어있는 나라끼리 뭘 그렇게, 그죠?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불편하면 저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있는 관계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물론, 뭐 내용이 전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서로 불편하게 지낼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쪽에 있는 나라 별로 좋아하진 않죠. 그런데 걔하고 계속해서 싸움질 하면 그것도 우리가 상당히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접국은 어떻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잘 지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가 나면 혼도 내야 되긴 하겠지만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저 전력 얘기하다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의 전기 수요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서울시 인구가 여러분 1,000만 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0만 명 되는 도시를 가진 곳이 미국에도 많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1,000만 명이 사는 도시에 쓰는 전기만큼을 쓰는 게 한 개 데이터 센터 더 쓰죠, 사실은 더 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요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점은 그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이제 SK텔레콤이 SKAI 해가지고 저 울산에다가 데이터 센터 한다,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호남에도 짓기도 하는데, 근데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미국 같은 경우 데이터 센터가 도대체 몇 개나 필요할까?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온갖 전기 있는 곳에다가 무조건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지금 디클레어링 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전력 설비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호황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런 영업이익률 있지 않겠습니까? 요건 성장률인데 영업이익률이 38% 여기 있네요. 예. 그런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들은 이거 OPM이 계속 올라가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이 종목의 OPM 같은 경우는 25 정도 됐거든요. 근데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거의 뭐 40%까지 육박합니다. 이건 거의 뭐 HBM이야.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점 잘 또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쫄지는 않아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여기 이 구간, 그러니까 이 구간은 일단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전략적으로 우리가 가격 승부를 갖다 결정짓는 건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여기가 우리가 하고 싸워야 되는 파이팅 머니들이다라고 보는데 이건 비슷한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근데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리포트를 자주 리뷰해 드리잖아요. 전반기 때 동사의 OPM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으로 30% 넘었다. 이야, 뭐 이랬거든요. 지금은 35, 38 나오거든요. 내년도 40이 넘어갈 예정이다. 이것만 좀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동종목 같은 경우는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매력적인데, 글쎄요, 시장에서 뭐, 블룸 에너지 막 이런 거 나올 때만 이게 반응이, 난 이런 게 좀 못마땅해. 이 종목을 가지고 왜 자꾸 그런 거 갖고, 예? 이렇게 무리가 들어온지 잘 이해는 가자. 그리고 도망간 새끼들은 뭐야, 이거. 아, 진짜 웃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 포인트 없이 하는 것들이죠. 거기에 뭐 저 당시에는 뭐 우리 좀비 세력들이 워낙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젠 제대로 된 우리가 실적 베이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 전망이 진짜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제가 생각할 때는 동사가 올해부터 내년도 사이가 아마 회사가 생긴 이후로 가장 최고의 뭡니까? 그 업적을 이루어내는 그런 시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주자라고 말씀드리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이쪽으로 온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실래요? 뭐 예를 들면 뭐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전저점까지 갔어. 뭐 12만 원대 갔어. 그러면 마이너스 막 2, 30 나오잖아요. 그거 왜 쫄아?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만이었습니다.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